뭐 이제 연말과 같은 어떤 이 시간일 때 보통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원래 가족이랑 보냈을 것 같은 시간이 올 때 생각이 안 나진 않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는 거듭 얘기 드리지만 해설자가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쉬는 것도 약간 루틴이 생겼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런칭을 하면서 요즘에 마블 시리즈 정주행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컴퓨터 게임, PC 게임이나 아니면 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나 집안일도 좀 하려는 편이에요.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집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아니면 좀 운동을 하거나 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쉬냐면은 그날 하루에 할 수 있는 거 한 3-4가지 정도는 돼요. 웬만하면 이것들을 골고루 다 하려고 합니다. 1시간씩 시간을 쪼개서 영화 중간까지 보고 게임도 1시간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도 1시간만 딱 하고. 쉬는 자는 바쁘시네요. 그런 거 왜냐면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한데 저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멍 때리는 거거든요. 뭐라도 좀 하고 있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나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잘 됐다. 이것도 보시면서 드디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네. INTJ. 과학자형이라고 들었어요. 뭔가 탐구하고 분석하고 이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MBTI는 INTJ입니다. 뭐 계획이랄 것보다는 그냥 방향성이죠. 저 일단 늦게 갈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또 학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계획이 막 지금 당장 있진 않아요. 웬만하면 늦게 가겠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맞이할 텐데 네.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것도 너무 깊이 의식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에 일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저도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는데 그냥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지금 계획 고민하나 언제 고민하나 어차피 언젠가 올 일이고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당장 갈 거 아니면 지금 너무 이걸 의식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해야 할 걸 하면서 내 나이 때 최대한 가득하게 인생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의 시간을 해치지 말자. 오늘 내일을 당장 열심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오전에 일단 축구 영상 대본을 쓰고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나가지고 그거 3시간 동안 썼어요. 그리고 이스타TV 회사로 가서 영상을 찍었죠. 맨유 결산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오후쯤 됐을 때 바버샵 가서 머리를 자르고 밥을 먹은 다음에 바로 C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서 3시쯤에 출발해서 5시쯤에 끝나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카페 같은 데로 가서 또 한 저녁 시간을 대본 준비하느라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시쯤부터 한 밤 1시 이때까지 원투펀치 촬영을 했고요.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씻고 하다 보니까 2시 반이 되더라고요. 바로 잤죠. 그리고 3시간 자서 5시 반인가 6시인가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외부 촬영이 있어서 오전에 회사로 가서 거기서 대본을 쓰고 그 다음에 8시, 9시쯤인가 촬영을 하고 10시쯤에 판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 12시쯤에 게임 관련한 어떤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촬영을 하고 그래서 한 2시, 3시쯤 됐을 때 오후 2시, 3시쯤 됐을 때 끝났어요. 끝나고 바로 또 판교에서 마곡으로 이동을 해서 오후 한 4시, 5시에 이스타TV에서 찍어야 되는 주중 예능 영상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한 8시 됐을 때 이스타TV에서의 업무는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제 개인 마지막 스케줄이 또 있어서 그 스케줄 때문에 또 이동을 해서 어제 1시에 끝났어요. 이제 한 새벽 2시에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 갈 때 너무 기뻤어요. 제일 바빴던 이틀 동안의 일정을 끝냈다. 내일은 이제는 한 오전 9시쯤에 잠에서 깨면 되니까 진짜 푹 자자라는 생각으로 퇴근하는데 그때 제일 보람차더라고요. 이게 너무 기뻤어요. 내가 그래도 새해인데 가볍게 사는 것보다 좀 바쁘게 살고 싶거든요. 웬만하면 바빠서 일이 좀 가득한 게 더 낫고 제 스스로가 조금 이제 기특하게 느껴진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만약 연애를 하게 된다면 여자친구가 일을 좀 줄이고 자기한테 시간을 좀 더 써달라. 20대 후반까지는 아직은 일을 집중해야 된다. 라는 마인드예요. 오히려 좀 제 나름대로 제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을 때 그때면은 저도 이제 타협을 해야 되겠죠.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가 돼요. 여자친구 혹은 아내와 제 일과 그때는 타협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한테 인생을 맡긴 친구한테 미안한 일을 안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일단 목표로 하는 걸 좀 이루고 제 인생의 어떤 기반도 좀 탄탄하게 다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뭐 여자친구를 만나건 나중에 뭐 가족을 꾸리건 그래도 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아직 쉬어갈 때가 아니다. 대신에 좀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금 이제 그 부분하고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긴 하겠죠. 해마다 한 번씩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당연합니다. 왜냐면 열정이 아무리 있는 사람도 한 번쯤은 지쳐가는 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 내가 중계 준비를 위해서 엄청 자료 분석을 하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방송 중에 실수를 한 거예요. 내 스스로 느끼죠.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한 게 문제인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나? 그러면서 그 고민에 좀 깊이 빠지게 되면 잠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왜 굳이 내 나이 때 이렇게까지 벌써부터 해야 되나? 나도 좀 놀 수 있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개인 시간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있어요. 이제 슬럼프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공간을 나눴어요. 축구 관련해서 내가 이제 자료 분석을 해야 될 때, 경기를 봐야 될 때 집에서는 일절 축구와 관련된 거는 하지 말자. 완전 축구와 별개의 내 삶을 챙겨야 되겠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시 슬럼프를 극복하고 회복이 됐어요. 약간 이제 다시 축구에 대해서 생기가 돌고 지치는 어떤 마음도 다행히 털어내게 되고 한 2주, 3주 지나서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집에서 FM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슬럼프라고 왔다고 해도 아직은 축구가 좋구나. 그래서 오르막길이지 않나. 이건 되게 오그라드는데요. 네, 뭐 크게 의식하진 타이트하게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맞아요. 집에 딱 들어가. 네. 혼자잖아. 네.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공허함. 뭐 이제 연말과 같은 어떤 이 시간일 때 보통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이번에 물론 제 친구들이 또 집에 와가지고 재밌게 보내긴 했지만 가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원래 가족이랑 보냈을 것 같은 시간이 올 때 생각이 안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일찍 가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다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내가 현생을 사는 동안 찬란하게 빛나서 나라는 어떤 돌을 진짜 다듬고 다듬어서 내가 여기서 진짜 빛이 확 나고 있으면 멀리서 부모님이 보더라도 이거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빛나야 돼요. 그냥 여기 있으면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사람이 돼서 정말 확실하게 빛나고 있으면 멀리서 보는 부모님도 그 빛에 따라 나를 보고 내 모습에 좀 기특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 덕에 제가 정말 별 탈 없이 잘 성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도 막 슬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고 크게 허전해 한다거나 이런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형제는 어떻게 되시죠? 외동입니다. 항상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뭔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제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항상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못 느껴본 감정 중에 하나가 오늘 진짜 할 거 없다 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마지막에 언제였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기억됐으면 하는 이미지는 이 사람은 다른 거에 떠나서 일단 열심히는 한다. 앞으로의 계획, 뭐 연애 계획도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이것도 뭐 내가 마음먹으면 되는 건 아니고 캐릭터를 빨리 잃어버리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슬퍼하실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고 날마다의 계획은 있지만 그렇다고 막상 엄청 긴 인생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는 편이에요. 일단 오늘 내일 당장의 이 하루하루를 절대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자. 항상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서 1년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이 365일 진짜 후회 없이 살았다. 이 느낌을 12월 30일이나 내년 1월 1일에 똑같이 받을 수 있게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종윤이 형의 내면적인 이야기가 잘 전해졌으면 좋겠지만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고 저는 다음 인터뷰로는 너무 이거는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아마 시간이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한준희 의원님 왜냐면 한준희 의원님도 이렇게 해설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해설자로서의 시간을 가장 꽉 차게 경험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넘버원의 자리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한준희 의원님, 장지현 의원님 가능하다면 그분들의 인터뷰도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실 때마다 또 워낙 질문 퀄리티가 오늘 진짜 좋았거든요. 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할 때마다 내 생각이 더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던 또 한편으로는 역시 이제 저한테 많이 DM을 보내서 여쭤봐 주시는 분들 근데 제가 시간상 답변을 못 드리는 분들한테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좀 푸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듭 얘기 드리지만 해설자가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라도 하고 있어라. 이게 먼저예요. 왜냐면 이 뭐라도 하고 있어야지 내 나름대로의 이름을 남들한테 알릴 수 있고 남들한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상태여야지 방송국들이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스포티비에서 공채를 해서 해설자로 이제 데뷔를 한 케이스지만 이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그 전에 제가 한 3, 4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칼럼을 써서 사람들한테 커뮤니티에서 제 이명철 칼럼 막 이렇게 이명철이라는 이름을 좀 알리고 팟캐스트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방송인으로서의 경험과 좀 이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위원으로서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의 가치를 키워놔야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겠죠.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